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거는 이제 하늘이 도우시면. 자, 참여쌤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랜드잇에서 민법 강의를 하고 있는 차민혁 강사입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에서도 민법 강의를 하고 있고요. 강의 경력은 올해로 정확히 9년 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또 연마했던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들까지 합산하면 10년이 넘어가죠. 강사님, 올해 커리큘럼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좌가 이제 스텝 0부터 시작해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까지 총 4단계가 있죠.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스텝 0에서는 일단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스텝 1, 2에서 이론에다가 이제 했던 거 이론 한 번 더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을 다루고, 마지막 스텝 3에서 총정리 100선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달라진 점도 알려주시겠어요? 작년에는 스텝 0가 없었어요. 작년에는 스텝 1, 2, 3, 4였는데 올해 스텝 0가 생기면서 숫자가 한 개씩 빠진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출간이 되었다. 그래서 랜드잇의 옷을 입고 이제 책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텝 0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스텝 0는 어떤 걸 가르치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 강의인가요? 스텝 0에서는 일단 이론을 정리합니다. 민법 우리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를 빠르게 필요한 것들만 잘 엄선해서 이론을 한번 쭉 훑어간다. 그런 강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강의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야 되나요? 일단 초심자들,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처음으로 법을 만난 사람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스텝 0를 밟고 가시면 좋죠. 스텝 0를 듣고 추천해 주실 만한 복습 방법이 있으신가요? 스텝 0는 복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텝 0를 수강하셨으면 빠르게 스텝 1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스텝 1이 메인 강좌고, 스텝 0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 1을 밟기 전에 이론을 한번 빠르게 훑고 넘어가는,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텝 1은 메인 강의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강의인가요? 스텝 1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민법은 결국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조문과 판례입니다. 그래서 조문 정리도 하고 판례 정리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강좌들을 보면 이제 조문 따로 판례 따로 하더라고요. 기출 따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조문 판례를 잘 녹여낸 게 이미 기출 지문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출 지문들을 충분히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해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론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론 정리를 논점별로 하고 그다음 거기 맞춰서 기출 문제 바로 풀면은 풀립니다. 풀리고 뭐가 맞는 지문이고 뭐가 틀린 지문인지를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텝 1의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스텝 1 교재는 일단 목차가 출제되는 주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법 총칙 파트하고 물권법 그리고 특별법 파트마다 출제 주제들 다 나뉘어져 있고, 주제별로 해서 이제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에 뒤이어서 바로 이제 기출 문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론 보고 문제 보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 스텝 1 강의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이제 합격을 하려면 내가 감정평가사가 될 거다. 그럼 다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메인 강좌입니다. 스텝 1에서는 시험 범위의 몇 % 정도 커버되나요? 일단 제가 다루는 내용 자체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충분히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고 충분히 내용을 다졌다. 그러면 뭐 80점대까지도 나오죠. 근데 이게 다져져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 번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텝 1에서 다루는 그 내용들을 스텝 2에서 한 번 더 반복하되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것들도 다루고 조금 더 재밌게 할 거니까 스텝 2도 같이 들으시면 되겠어요. 혹시 스텝 1을 듣기 위해서는 스텝 0를 꼭 듣고 와야 되나요?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한 개씩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스텝 0를 한번 밟고 스텝 1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짧은 시간 동안에 효율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수업 듣는 중에 조금 내가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나는 그래도 효율을 더 중요시한다. 그런 분들은 스텝 1을 건너뛰어버리고 스텝 1로 바로 밟으셔도 되겠어요. 이 선택의 영역입니다. 저라면 스텝 0를 듣고 스텝 1을 갑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 배속을 빠르게 해서 들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0를 빨리 그냥 듣고 강의만 들으세요. 듣고 이제 빨리 스텝 1으로 가자는 거죠. 스텝 1은 어떤 식으로 복습해야 되나요? 스텝 1을 복습할 때는 일단 제가 문제를 풀 거예요. 기출문제 이론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 건데, 기출문제를 풀 때 이제 기출문제를 다 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풀지 않은 문제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내가 맞출 수 있으면은 복습이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복습은 책을 보셔야 됩니다. 이론 내용 정리된 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그게 무사히 되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일단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내가 왜 틀렸는지를 이론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았을 때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다시 납득을 한 다음에 문제 다시 보면 되고요. 내가 이론을 찾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강의에서 설명했던 거 찾아서 거기 다시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스텝 2는 어떤 강의인가요? 스텝 2는요, 스텝 1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책도 똑같고, 그 다음에 스텝 1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을 스텝 2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게 돼요. 그런데 이론에 대한 설명도 물론 들어가는데 이제 한 번 더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론이지만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좀 더 이제 재미를 가미시켜서. 그리고 스텝 2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두드러지는 게 조금 더 심화되는 지문들, 좀 더 어려운 지문들을 같이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스텝 1에서 했던 거를 일단 1차적으로는 조금 다져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것들까지 다뤄주면서 점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스텝 1을 듣고 내가 점수를 더 받고 싶으면은 높은 점수를 노리고 싶으면 스텝 2를 들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냥 지문을 단순히 그냥 이해를 못했는데 외워서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텝 2를 밟으면서 이해 폭을 조금 더 넓히게 되면 외우는 거를 조금 이제 그냥 단순히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해가 바탕이 돼서 암기가 돼서 이제 풀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훨씬 이제 논리가 견고하니까 이제 시험 때도 더 강력하죠. 그럼 강사님은 심화 커리큘럼이 별도로 없으신 건가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스텝 1이나 스텝 2나 뭐 거기서 거기라고 보셔도 사실 무방해요. 왜 없는지 설명드릴까요? 심화가 왜 없냐면은 이 민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연결돼 있어요. 논리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다. 근데 내가 1번을 이해하고 있다. 그 1번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얕으면은 한 3번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1번만 이해를 좀 깊이 있게 하고 있으면은 거의 한 8번, 9번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민법의 내용들을 뭔가 딱딱딱딱 기본과 심화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해요. 반대로 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all or nothing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 그냥 한 번에 싹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스텝 3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요? 스텝 3 같은 경우는 이제 총정리 이제 강좌인데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강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역대 출제되었었던 경향들을 살펴봤을 때 올해는 요게 나올 것이다. 올해는 요 파트가 요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100문제를 엄선합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없으니까 총정리를 하면서 이제 요게 나올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찍는 문제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마지막 100문제에서 커버하는 범위는 몇 % 정도 될까요? 당연히 이 문제 다루는 100개에 대한 그 이론들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으면은 80점까지 충분히 소화 가능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시간이 정말 없을 때 100문제만 보고 그거를 외워서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거는 이제 하늘이 도우시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주변에게 보면 진짜 그 이전에 경험이 없는데 그 100개만 보고 정리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잖아요.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진짜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를 알려주면 스스로 터득을 해요. 여러 개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진짜 합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차근차근 밟아야지만이 합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전에 공부해온 경험치가 좀 있는 분들, 이미 민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스텝 3만 싹 듣고 가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에게 당부해 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지문들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이쪽 파트가 중요도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연결시켜서 좀 다른 내용도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이론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지문을 해석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그냥 답이 몇 번인지를 그냥 외워서 그냥 그거를 찍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5개 지문 중에서 요 문제는 요게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찍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이제 해석이 아닌 거죠. 그렇게 반복을 하면은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요 정도고요. 안녕.